뚜뚜뚜뚜. 네. 안녕하세요. 수학의 전동진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오늘 3시 반에 어머님들을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쉽지 않군요. 그죠? 길어지니까 이게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확통 개념 수업입니다. 개념 수업이고요. 이게 수능이 이제 한 2주 안쪽으로 남아 있어서 사실 수능 보고 나면 이 방향성이라는 것들이 막 결정이 되잖아요. 다음에 공부 어떻게 시킨다. 그런데 사실 겨울방학에는 할 수 있는 거 꼭 해야 되는 것들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하는 건 중반부터 좀 변하고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하면서 많이 변하니까 사실 오늘 어머니들이 들으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애가 뭘 해야 시간이 지나서 맨 끝에 어떻게 된다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건 기억하시라고 찝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 달 반 동안 어머니들이 설명회를 그냥 수십 번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수십 번 다니시고 나면 사실 저 지나가다 보면 어? 저 어디서 봤지? 뭐, 음식점에서 봤나?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를 기억하실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오늘 찝어드리는 걸 꼭 기억하셔서 이번 겨울방학 때 꼭 그걸 하셔야 됩니다. 확통 선택자들은 뒤로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적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단 기본적인 것만 체크할게요. 그 수업 대상인데요. 요거 처음 접한 학생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념 수업입니다. 그런데 요거 한 번 정도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름 방학 이럴 때 본 어머니들께서 이거 너무 개념 수업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수업 아닙니다. 이런 애들이 들으면 오히려 얘네들은 완전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전에 제가 수업했던 과정들이 그렇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문과 통합 시절 제가 확률과 통계 수업을 가장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대 의대나 메이저 의대 서울 스카이에 뭐 공대 가는 이과생들까지 같이 넣고 수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기본 개념 수업에서 느낄 수 있는 깊이가 전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2학년에서 강의 치고 있는 수업 하고 비교하시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 두 부류를 생각하고 있고요. 뭐 내신 한번 했는데 내신인데 우리가 전교권이에요. 아이 그럼 들을 필요 없죠. 그건 안 맞는 수업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념부터 명확하게 심화 확립을 시켜주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수업 시간이야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재랑 숙제는요. 우리 겨울방학입니다. 월금 수업이면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올 때 당연히 숙제가 적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월에서 금이 숙제가 조금 더 많고요. 제가 거기에 개수를 써드린 건 개수 안 써놓으면 어머니들이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수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평균 요 정도 하는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건 가볍게 요 정도 한번 보고 이제 메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지금 확통 수업 1년간 수업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겨울방학 때 목표인데요. 요거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 있는데 목표 3페이지, 1페이지에 써 있죠, 이거? 네, 1페이지에 써 있네요, 맨 아래. 이제 다가온 첫 모의가 3월입니다. 그 다음 모의가 4월이거든요. 둘 다 학평인데 3월 모의고사 뭐 중요하다라는 단어 예전에야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죽었죠. 3월 학평 가지고서 수능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여기에서 6개 이상 획득하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8문제 나오거든요. 3점짜리 5개 나오거든요.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4점짜리가 3개 나옵니다. 객, 주, 주가 나와요. 주관식은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 하고 나면 어머니들 중에서 아니 그래도 강사 앞에 나와서 어머니들 앞에서 떠드는데 그냥 거짓말이라도 다 맡겨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오니까 이제 기억하실 것 나왔습니다. 첫 번째예요. 3월 학평이 1년간 보는 모든 모의고사 중에서 확률과 통계는 가장 어렵습니다. 3월과 4월이 가장 어려워요. 3월, 4월 못 봤다고 애들 뭐라고 하시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미적분이요? 뒤로 갈수록 어렵겠죠. 걔는 적분이 끼기 시작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확률과 통계는 총 3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경우의 수, 확률, 통계입니다. 이렇게 3파트인데 가장 앞에 있는 이 1파트가 전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겨울방학 때는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세요. 겨울방학 때 이걸 못 잡으시면 이후에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반에 3등급에서 지금 1등급 찍는 친구 있거든요. 처음에 3등급 찍어놓고 지금 1등급이 나와요. 이 친구가 근데 저번 주에 저한테 통계에서 무슨 개념의 자기가 잘 흔들려가지고 이게 못 풀겠다는 거예요. 지금 수능 3주 남았을 때입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100% 잡습니다. 제가 자신한테 틀리면 그만둘게요.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파트의 경우의 수를 그 친구가 못한다? 잡을 수 있을까요? 전 절대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는 제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확통 세 파트 중 첫 번째 파트에 모든 걸 바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수업에서 얼만큼 해주느냐를 통해서 수업을 결정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3월에서 만약 6개, 심지어 7개 맞았다? 얘는 아마 시간이 지나서 확통 열심히 하면 무조건 만점 나올 겁니다. 지금 난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미래적인 얘기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하면서 내신이 일단 올 겁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이게 순서상 보시면 겨울방학 때 익힌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내신 때 잡아가고 아까 말씀드린 통계를 조금 더 심화하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여름방학부터 수원 잡고 수투 잡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갔을 때 내신 일해봤자 뭐 많이 해봐야 뭐 4-5번이거든요. 그때 가서 또 뭐 개념을 듣고 있다. 그때 무조건 문풀이 돼야 됩니다. 그때 문풀이 될 수 있는 실력을 겨울방학 때 만들어 놓으시면 그때 가서 폭발할 수 있어요. 그 폭발한 거 들고 수능 가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학교가 내신이 수능보다 압도적으로 어려워요. 내신이 훨씬 어렵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그래요. 물론 요즘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바꿔 말하면 그때 잡아놓으면 수능 정도는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커리큘럼이니까 알고 계시고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통은 만점 받을 수 있는 이미 테크트리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미적분이요? 미적분 지금 저도 수업하지만 미적분 할 때 어머니들이 선생님 미적분 만점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만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하면 만점 돼요라고 말은 못합니다. 워낙 미적분이 방대해서 그래요. 근데 확통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면 만점 나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올해 수능이 안 끝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건 언급 못하겠지만 현재 9월 학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점을 맞을 수 있게 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낮아진 난이도, 만점에 가까울 수 있는 난이도를 내고 있고 이건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선택 과목들 오답률 비교해 보시면 확통 30번, 제일 어렵다고 한 30번이요. 3등 밖으로 나가요. 오답률에서. 그러니까 거진 안 틀린다는 거죠. 심지어 그거 주관식입니다. 어머니들 확통 주관식 무지 어려워요. 내가 정답 67개 적으면 정답표 보면 69개인 게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애들 막 결정 못해요. 근데도 정답률이 3등 밖으로 나가요. 오답률이. 그 얘기는 엄청나게 애들이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적분은 당연히 뭘까요? 30번이 2등 안으로 올라옵니다.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걔는 그냥 무조건 틀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내용 이미 어느 정도 잡혀 있다라는 거.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겨울방학에서 핵심은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카운트입니다. 세는 것만 잘하면 돼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심화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왜 심화적으로 하느냐? 자, 이 멘트 열심히 안 하면 무조건 나오니까 어머니들 들어보세요. 겨울방학 때 확통 수업을 듣고 있다 또는 들었다 내지는 지금 2학년 때 한번 들어봤다.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문제에서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답인지 확신을 못 갖겠어 하나. 이게 모든 확통 학생들이 겪게 될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써 있죠? 주관식에 대한 확신이 나와야 되고요. 단원별에 써 있습니다. 제가 바로 정리.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갈게요. 카운트 심화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차후에 주관식이 두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분명 4점짜리고 어려운 게 나올 겁니다. 내가 정답을 120을 썼어요. 근데 두 문제 다 카운트 나오지 않아요. 한 문제만 나오거든요. 내가 정답을 120 썼어요. 자신 있을까요? 수능날 내가 이거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이전에 맞춘 친구들은 어떻게 맞췄죠? 잘하는 친구들은요.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A라는 방법을 써서 120이 나오면 시간 분배를 해서 전략적으로 끝난 후 돌아와서 얘를 B 방법을 한번 더 풀어봅니다. 아예 다른 방법으로 풀어요. 얘를 조합으로 풀었으면 얘는 그냥 손카운트로 풀어본다든가 그랬더니 두 개의 정답이 일치하더라. 이건 100%입니다. 전혀 다른 방법 두 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 인강 같은 거 보시면 물론 저도 인강 하지만 이게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인강에서는 이 방법만 써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따라와요. 이게 짱이야. 이거 따라와. 그럼 애들 이거 다 되네 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하는 이 심화에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기 위해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방법론을 겨울방학 때 체득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원별이 아닌 전반부의 전체 풀이가 돼야 됩니다. 이거 뭐 센, RPM, 뭐 많죠. 그런 문제집들 뭐 한 6, 7건 풀었다고 칠게요. 예전에 이런 친구 있습니다. 학교 내신으로 말씀드릴게요. 학교 내신 더 어려우니까. 얘가 학교에서 우리 자사고에서 수학 전체 1등으로 졸업했어요. 서울대 갔거든요. 이 친구가 이때 내신 점수가 3등급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그때 문제집을 몇 건 풀었냐면 6, 7건쯤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처음 상담을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지? 잘하지? 너 잘한다며. 그러니까 잘하는데 사실 제가 이번 문제집 한 6건 풀었다. 딱 갔는데 시험지를 받았는데 모든 문항이 공 뽑기, 카드 뽑기, 주사위 던지기 이거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6가지 방법 중에서 중복조합을 쓸지 같은 것이 순서를 쓸지 그냥 C를 써야 되는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백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숙제가 나가도 단원별로 정리가 돼 있으면 안 됩니다. 특정 단원 내가 2개를 끝냈다. 2개가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생긴 데선 이렇게 푸는 거구나. 어머니들도 나중에 한번 심심하시면 보세요. 절대 구분 안 됩니다. 같은 공이 6개를 상자에 넣는다. 옆에 문제 보시면 다른 공을 상자에 넣는다. 옆에 넣으니까 상자와 구분이 된다. 얘는 안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는 거죠. 정리해드리면 카운트가 너무 중요하니 원리적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단원별이 아니라 전반부를 섞어서 공부해줘야 된다. 어머니들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1시간 반 정도 듣고 계시는데 곧 끝나겠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말을 한번 했는데 어떤 학생이 지문으로 노트를 들고 왔는데 노트가 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면 그 방법은 그 접에 풀면 그거야. 오케이 됐지? 야, 이게 뭐야 문제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 설명을 듣고 제 수업을 들으면서 해당 문제집을 사서 걔 누나 졸업한 대학생이죠. 랑 앉아서 문제집에 있는 문제 다 오려서 여기 그 노트를 사서 다 섞어서 붙인 다음 그걸 얘한테 줘서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다 섞여 있어요. 1200제가. 근데 더 잔인한 건 옆에서 누나는 거기에 맞는 해설을 똑같이 맞춰서 하나 더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수업 진짜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지금 앉아가지고 1200문제를 섞어 붙이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정리를 명확하게 내가 하고 애들한테 전달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기억하셔도 확률과 통계는 분명히 잡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만점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반에 늦게 들어온 친구 중에서 제 확통 수업만 들은 친구 있거든요. 걔가 지금 확통 8개 풀면 7개 아니면 8개 맞아요. 아쉽게도 수원은 보통 5개에서 7개 틀립니다. 수원 수투에서 그냥 주장창 틀려와요. 근데 애가 맨날 그 말해요. 와, 확통 안 해놨으면 자기 50점 될 뻔했다고. 그런 게 확통입니다. 내 점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수학 만점을 기대하고 있든 2등급을 기대하고 있든 3등급을 기대하고 있든 어떤 걸 기대해도 확통은 다 맞아야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통은 어머니들도 오늘부터 어디 가서 그래 우리가 수학 잘 못하니까 하나 정도는 틀리지. 22번 주관식 하나 맞추실 거예요? 15번 객관식 맞추실 거예요? 정답률이 막 1%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하나 맞추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정답률이 막 10% 넘어가는 이거 맞추실 거예요? 당연히 이거 맞추셔야 됩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스텝에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맨 처음 개념 정립을 해주는데 다양한 방법론 그걸 복합적으로 섞어먹고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그 다양한 풀이를 확신을 줄 수 있게끔 제가 아이들한테 A로 풀었으면 B로 풀어주고 B로 풀었으면 C로 풀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킬이 있거든요. 근데 스킬은 원래는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아쉽게도 최근 수능에 스킬 문항들이 꽤 나와요. 낼 게 없으니까 이제 내는 거죠. 스킬은 여기입니다. 여기 넣으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킬은 후에 완성이 된 상태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의 연습하고 전략 수립하는데 이건 지금 너무 먼 얘기니까 요 정도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통은 이미 만점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자랑 시간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얘기 막 써놨어요. 다 좋은 써놨는데 이거 제가 막 말하기 좀 그래서 그냥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통 수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문과 수업을 제가 이제 한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엔 계속 이과 수업만 해왔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최상위권 수업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수학에서 연고대 가면 재수해야지 라는 애들하고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 중에 소개받으신 분들 중에서 제가 확동 수업 들어오실 때 일단 딱 쫄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소개받는 이 사람은 약간 이상한 수업 하던데 이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현재 확통 수업을 치는 사람 중에서 만점을 만들어 본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문과 통합해서 봤을 때 충분히 수학적으로 완성된 수업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요. 기존의 문과 선생님들 중에 좋은 분들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죠. 적당히 3, 4등급 치는 애들 1년 동안 쭉쭉 끌고 가다가 이제 졸업시키는 편하죠. 너무 좋죠. 저는 그게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애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냐 물어봤을 때 자신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요. 왜냐?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문과 첫 해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반별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명은 원래 전교 1등이에요. 제가 서울고 전교 1등인데 학교에서 단독으로 만점 맞았습니다. 할 수 있죠. 1년 동안 수업했습니다. 한 친구는요 3등급입니다. 3등급으로 들어와서요 6월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얘가 만점 졸업했어요. 학교에서 얘가 만점에 가까울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뛰어난 친구였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점을 만들어 보지 않고 그 이전에 제가 이문과 통합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때 만점을 못 만들어 갔다면 저도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만점이 나오는데 이거 계속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어머니들 듣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 4등급에서 2등급 오른 친구들이 정말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등급에서 1등급 친구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과 올리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저가 개념 수업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저요 지금 모의고사 직접 제작하고 있고요. 제가 특정 지금 회사하고 올해부터 아예 제작팀으로 들어가서 모의고사 제작까지 합니다. 파이널. 처음과 끝을 다 아는 사람이 점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도 지금 오셔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여기 앉아서 이거 듣고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이거 듣고 계세요? 어머니도 노력하시고 저도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애들 너무 고생할 겁니다. 거기에 맞는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